현대 여명길에 살아간 대구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미술가 또는 조각가 또는 시조 작가로 알려져 있는 문필가 이상정의 생애와 그가 남긴 표박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장군은 1897년도 대구 서성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의 큰아버지 소남 이루가 건립한 우연서로에서 초등교육의 교과과정을 이수를 하고 1912년 무렵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 세조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부를 거쳐서 국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학교 수료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19년도 3.1운동이 끝이 나고 그의 백부인 소남 이루가 일경에 체포되어서 조사 과정에서 그의 조카에 대한 진술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1919년 무렵부터도 이미 대구에서 그의 절친이었던 미술가 이 여성과 함께 독립운동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적할 뿐입니다. 다만 이상정은 1920년 무렵 일부 활동 상황들이 드러났는데요. 1923년도 무렵에 대구미술전람회 제2회 대구미술전람회에 그의 일족이기도 했던 그리고 함께 독립운동 투쟁활동을 전개했던 이 여성과 함께 작품 18점을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상정은 이 무렵 이 여성과 더불어 그리고 대구의 미술활동가들과 함께 1923년 12월 무렵에는 벽동사라고 하는 미술연구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1925년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그해 4월 용진단 사건이 터지면서 일경 체포의 위협을 느끼고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대해서 1923년도에 이미 중국으로 망명을 갔다는 일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보아서는 용진단 사건과 그리고 1923년도 벽동회 그리고 대구미술전람회에 참여했던 사항으로 봐서는 1925년도 망명설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도에 대구미술전람회에 출품했던 작품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중국의 현지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이상정은 1917년도 귀국을 한 이후에 끊임없이 중국 만주 지역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역사 사료들은 아직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이 과연 왜 이러한 미술 공부를 했는가? 아마 추정컨대는 대구의 동양의 미술을 이끌었던 석재 서병호 선생이 이상정과는 장인 사돈관계입니다. 큰집 형님의 장인 어른이 석재 서병호고 석재와 또 큰집 백부인 소남 이유루가 아주 밀접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아마 자연스럽게 석재의 그림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동양 미술적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일본 유학 시절 세이조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부로 옮겨가는 과정에 편지가 최근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 큰아버지에게 성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전문부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전문부는 국학대학원이 아니고 미술 전문학교나 회계 전문학교 이러한 전문 예비 과정의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서양의 유화를 배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1922년도에 창조 계획이라는 잡지에 이상정은 시조를 2차례에 걸쳐서 4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화가인 동시에 또 시조 작가로서 대구에 아마 최초의 근대 시조 작가로 문단에 데뷔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이미 서각 작업도 많이 했을 것이다. 아마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석재의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25년 한 5월 무렵부터 이상정이 중국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요. 중국 망명을 떠나기 전에 이미 현지에 활동 중이었던 독립운동가 유동열 선생과 또 의사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신영삼 선생과는 미리 망명 전부터 서로 교류를 하고 교감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열 선생과 신영삼 선생이 운영하는 하얼빈 부근의 농장에 Y학교라고 하는 퉁어현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인학교 교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가 남긴 표박기라는 책 속에 T현에서라는 글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한인학교 교원 활동을 했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밥을 먹으면서 그 한인학교 아이들과 송화강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조선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고달픈 우리 민족들의 삶의 애환을 그 표박기 글에서 아주 절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 이 망명을 떠나서 26년 무렵에 이제 아주 귀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현지인으로서 소위 장자제라는 중국인 소위 펑샹 군벌의 막부인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쩌제와는 호용호제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역시 이 표박기에 이 장쩌제와 만나서 소위 내몽골로 피신을 갔다가 그 펑샹 부대가 소위 그 제일 먼저 베이징을 점령했다가 다시 장쇼린 군부, 소위 만주 군부이죠. 친일파였던 그 군부인데 장쇼린 군부에서 이 펑샹이 다시 만주에 베이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무렵에 펑샹 그리고 유동열, 신영삼 그리고 이상정 이분들이 내몽골 쪽으로 수원이라고 하는 내몽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수원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운명적인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류 병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권기옥 여사는 윈난성 공군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 권기옥 선생이 또 이상하게도 이 여성의 사촌 동생과 같이 함께 이영성이라는 사람과 함께 윈난 공군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참 묘한 이 여성과 이상정과의 인연은 그렇게 권기옥과도의 간접적인 인연이 되고 1945년 무렵에 가서는 이상백과 함께 국공합작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또한 인연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일본 유학 시절에는 이상화와 또 한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과 이상정의 형제들과는 이리저리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아마도 대구 지역의 독립운동의 핵심 활동의 주역들이 바로 이상정과 이여성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의열단원들과 간접적인 연계관계가 형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1928년 무렵에 이제 이 위안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펑유샹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러시아로 잠시 망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군을 잃어버리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상정은 다시 만주로 돌아가서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권기옥 여사가 만주 지역에는 아직 공군 부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상해나 또는 난징으로 가야지 공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27년 봄에 일찍 1월 달에 이상정과 함께 결국은 남쪽으로 상해로 옮겨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얘기한 장쩌제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유동열 선생하고. 이 흩어졌던 장처제하고 다시 난징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1929년도에 이제 이 난징에서 조그마한 한옥을 하나 구해서 권기옥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 33년도에는 권기옥이 항저우 한국 공군 소속으로 발령이 되고요. 그래서 이 1933년 12월에는 항주에 소조하던 한국 임시정부에서 이상정 선생이 이제 임시 의정원으로 경상도 위원으로 뽑혔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1929년 부분에 항저우에 있을 때 이여성 선생이 피아니스트인 아내와 함께 이 항저우에 갔을 때 L군과 만나는 수필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상정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기옥은 그 당시에 항저우 주둔 국민정부군 사단 훈련처에 소속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상정은 크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징 부근에
여러 유적지를 탐사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각 활동을 해서 그때 만들어진 물론 재책한 것은 그 후대이겠습니다만 바로 이 뒤편에 그림이 있는 청금산방인원이라는 책과 청금산방 금석고 그리고 중국의 하나의 또 입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청금산방 금석고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원은 중국 현지에 입호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작품을 남긴 이 상정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바이두에서는 중국 출신 월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가 국적이 중국 쪽으로 기재되어서 중국 바이두에 나돌고 있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러한 잘못 기록된 역사들이 하나씩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